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윈도우 10 최저가 팁, 윈도우 10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 및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도 유튜브에 강의 올린 내용 보면 윈도우 10 백업 및 복원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툴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로컬 그룹 정책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쓰는 방법이었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에 내장된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윈도우 7도 썼었고, 그죠? 윈도우 비스타라는 것을 썼었고, 윈도우 XP라는 걸 썼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좀 많이 바깥으로 노출돼서 초보자들이 좀 사용하기가 좀 원활했었는데,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어떤 기능들이 글쎄 왠지 모르게 많이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내용들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려 그러면은 나름대로다가 어떤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초보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부팅 속도가 느려지고,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뭐 브루 스크린 잠깐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 통계치로 보면 뭐 하드의 어떤 분량보다는 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악성 코드라든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운영체제 내부에 있는 시스템 파일이 손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링크 시켜주는 그런 어떤 DLL 파일이 손상되는 것들이 어떤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윈도우 10을 포맷을 하죠. 포맷이라는 것은 싹 지우고 다시 깐다는 얘기죠. 그럴 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운영체제가 깔린 그 하드디스크는 보통 우리가 C 쪽이죠. C 드라이버. 보통 편의상 CD로 나눠 놓죠. 그래서 C 쪽에는 뭐 운영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깔리게 돼 있죠. 근데 포맷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포맷하고 나서 거기 무슨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러면 이때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운영체제를 우리가 다시 뭐 복원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어떤 하드디스크에 CD로 나눠져 있다면 D가 보통 데이터 파일이지 아닙니까? 개인들이 관리하는 파일용 드라이버죠. 거기나 아니면 백업 장치에다가 우리가 항상 백업을 받아놔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 랜섬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걸리면은 모든 어떤 파일들을 암호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개인들한테 제공되는 어떤 그 백신들이 아주 극히 아주 좁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설령 최근에 감염된 그런 랜섬웨어들은 복구 전문 업체에서 복구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서라도 항상 백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항상 저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백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백업은 꼭 윈도우 포맷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백업보다는 평상시에 스스로 백업을 받게 되면 하드가 깨졌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악성 랜섬웨어 걸렸을 때 우리가 포맷하고 내 개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10에 내장된 기능을 위해서 백업 복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백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 포맷을 하고 한 달, 두 달 사용했어요. 그 상황에서 백업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최초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머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됐다 그러면은 백업을 하게 되면은 복원했을 경우는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두 달 사용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쓰다 보면은 뭐 찌꺼기 파일도, 그죠? 템포럴 파일도 많이 생길 거고, 심지어는 뭐 어떤 뭐 악성 코드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거를 백업한다, 나중에 문제에서 복원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윈도우 10을 최초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여러분들 하죠? 윈도우 10 설치하고 나서는
봐도 이제 그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를 설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뭐 한글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전문가적인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뭐 어도비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깐다든가, 뭐 캐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뭐 어도 캐드를 깐다든가, 아니면 뭐 3D 작업을 하시는 분은 뭐 3D 맥스 같은 걸 깐다든가, 이런 걸 완전하게 깔고 나서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C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백업을 해 놓는다면, 백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미지 형태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걸 D에다가 백업을 해 놓는다면 어떤 뭐 지금처럼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브루 스크린 안 되든가, 아니면 하드가 깨졌다든가 C 쪽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D에 최초에 백업해 놓은 상황을 복원한다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그죠,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걸 안 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시 포맷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 깔고 나서 드라이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정 작업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방송하시는 분이라든가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의 설정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을 문서화해 갖고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관계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백업 작업도 해놓지만은,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일반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정 부분들은 문서화해 가지고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문제가 되면 그거 보고 다시, 그죠,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작업 하시는 분은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뭐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 대세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엠팩 보드도 있을 거고, 그죠? 사운드 카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 설정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백업 이미지를 우리가 생성해 놓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와서 그거 하드가 뭐 문제가 돼서, 아니 바이러스가 걸려서 세팅하는데 한 4일 걸렸습니다, 이런 사람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 놓는다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뭡니까, 뒤에 만들어 놓은 백업 이미지를 우리가 복원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복원이 되는데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백업 복원하는 방법은 많아요. 전번 강의에는 이제 윈도우 PE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윈도우 PE를 이용하거나 고스트 UT를 이용하거나 원키 고스트 UT를 이용하거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초보자들이 관리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윈도우 10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한다면 뭐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단 윈도우 10에 내장된 기능, 백업 보건 기능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윈도우 10이 제대로 정상 작동이 된다 한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윈도우 10을 붙여야 하는데 계속 루핑이 돌고 계속 브루스크린에서 윈도우 부팅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뭡니까, 윈도우 P라든가 고스트 UT라든가 원키 고스트 UT를 써가지고 복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10이 부팅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윈도우 10을 써야 돼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식 발표가 됐죠. 윈도우 7은 2020년 1월 14일 날 지원 종료를 한다. 어떤 분은 가끔 매장을 찾아오세요. 윈도우 10 2010년 뭐 1월 달부터 못 쓴다면요, 못 쓴다는 건 아니고 쓸 수는 있어요. 쓰는데 뭐 어떤 그 업데이트 패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하겠다. 윈도우 XP가 그래서 종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윈도우 XP를 써요. 왜냐면 이제 공장의 CNC 머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XP만 지원한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죠. XP에서는 이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익스플로러 7.0이다 보니까, 그죠? 윈도우 익스플로러 10 이상을 깔기도 오류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죠, 패치 어떤 그 서비스 팩을 지원 안 한다는 얘기지, 윈도우 7을 영원히 못 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쓸라 그러면은, 그죠, 윈도우 10을 까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윈도우 10을 아직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윈도우 7, 윈도우 XP,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쓰던 사람들이 윈도우 8까지 쓰던 사람들이 윈도우 10을 가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기능에도 이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분들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죠? 우리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의 유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0년 1월 14일 날 윈도우 7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윈도우 10으로 가야 되는데 윈도우 10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의를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만 알아도 우리가 뭐 저도 이제 AS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AS 매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또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또 뭐 돈 낭비를 떠나서 우리가 시간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가서 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작 그죠? 여러분들이 다이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하여튼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기능조차도 이상하게 좀 감춰놨어요. 그죠? 감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여기서 한번 강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10 백업 및 복원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여러 가지를 올려놨어요. 그죠? 윈도우 10 자체 기능을 이용하는 거 아닌 것들은 이제 내 유튜브 쪽에 내 컴퓨터 채널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여기 그죠? 여기에 컴퓨터 및 운영체제 요 컴퓨터 및 운영체제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윈도우 10 백업 및 복원 윈도우 10 안전모드 활성화 팁 요거 대해서 알려놨어요. 그죠?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초보자를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또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내장된 기능을 편리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파티션을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또 나눠야 되고요. 보통 하나로 한 사람은 우리가 윈도우 백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C에 있는 그죠? 윈도우 이미지를 어디다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하드디스크에 방이 하나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파티션은 두 개 이상을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나눌 때는 CD로 나눠서 이 D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윈도우를 백업할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는 방하고 개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이렇게 보통 나누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해서 그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윈도우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7이나 8 써본 사람 알겠지만은 부팅할 때 F8키를 이렇게 고급 옵션 부팅 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복구로 들어와서 복구를 했는데 윈도우 10은 이 기능들이 전부 감춰져 있고 어떤 그 레거시 부팅 정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윈도우 10을 갖다가 그 부팅 옵션을 쓰려고 그 F8키를 넣었더니 왜 안 되죠? 윈도우 10은 그렇게 이렇게 좀 하여튼 이상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불편하게. 왜 그렇게 숨겨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야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초보자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기능을 말씀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윈도우 내장 기능을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윈도우 7, 8 같은 경우는 부팅할 때 F8키를 연타를 했을 때는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커서를 놓고 엔터를 때리게 되면 복구 메뉴가 나와서 원활하게 복구를 했다는 얘기죠. 윈도우 10은 그죠? 윈도우 10은 레거시 부팅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를 바꿔줘야 이걸 뜹니다. 요 내용도 지금 그 유튜브 강의에 지금 올려놨어요. 제가 이거를 요 앞전에 두 개 강의를 먼저 보라 그랬죠. 요거 보고 나서 그죠? 거기에 지금 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하면 좋겠죠. 어쨌든 간에 좀 윈도우 10은 저도 지금 윈도우 7을 쓰고 있지만 윈도우 10은 어쨌든 간에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 이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2020년에 1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어차피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얼마만큼 윈도우 7처럼 좀 편하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실력을 스킬업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죠?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 윈도우 10이나 7이나 8을 깔게 되면, 포맷을 하게 되면 요 휴지통 아이콘 하나만 딱 나옵니다. 보통. 그죠? 보통.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아이콘들을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편의상 쓰고 있죠. 이런 게 바탕화면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일일이 탐색기 들어 또 찾아야 되는, 그죠? 불편함이 있죠. 윈도우 7, 8 같은 경우는 요 시작 메뉴에다 달려 있었는데, 윈도우 10을 깔게 되면 윈도우 7이나 8처럼 진정한 시작 메뉴가 아니다.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저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게 윈도우 10 시작 메뉴,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서 막 그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시작 메뉴, 윈도우 10 시작 메뉴를 윈도우 7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방법 알려놨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바꾸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을 빼놔야 되는데, 윈도우 10을 딱 깔고 나서 우리가 이 컴퓨터, 요거는 이제 우리 탐색기를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빼놓는 게 좋아요. 자, 그걸 어떻게 빼놓느냐 하면, 뭐 빼놓는 방법은 7, 8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은 10으로 들어가면 당황을 합니다. 왜? 이상하게 인터페이스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7, 8 쓰는 사람들은 옛날에 쓰던 내용들 머릿속에 깨끗이 지워버리시고요. 자, 바탕화면 아이콘 없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버튼 항상 어떤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에서 개인 설정 탭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요런 설정 창이 하나 떠요. 설정 창에서 요 테마라는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요 우측에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그죠? 완전히 7, 8하고 틀리죠, 인터페이스가.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이런 것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휴지통 기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컴퓨터, 문서, 네트워크, 제어판도 많이 쓰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요거 이 항목에다 앞에 체크마크를 하게 되면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요 체크마크하고 적용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바탕화면에 요렇게, 그죠? 요렇게 아이콘들이 보이죠. 요건 이제 우리가 내 문서고, 요거는 이제 우리 내 PC는 보통 탐색기를 많이 쓰는 거죠. 네트워크, 그다음에 제어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빼서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편하죠, 그죠? 자,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아이콘들이 이렇게 생성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냈지 뭐. 그러니까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지금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젊은 친구들이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윈도우 7이 종료가 되면 윈도우 10을 써야 되는데, 7, 8과 틀리게 윈도우 10은 인터페이스가 희한하게 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바탕 아무데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개인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테마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이 있어요. 예,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휴지통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네 가지 항목에 체크마크를 하고 적용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이렇게 아이콘들을 바깥으로 빼 드립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빼요? 그리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어. 나는 안 되던데. 그러면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익숙해 있던 윈도우 7, 8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거부 반응이 오는 거죠. 그죠? 이제 뭐 10을 써야 되니까 거부 반응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접어두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제 드디어 윈도우 10 백업 방법 및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 7, 8과 틀리게 윈도우 10은 약간의 그 뭡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 10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겠죠. 그죠? 설치를 하고 나서 윈도우 최초에 설치하고 나서, 그죠? 하드는 CD로 나눠 놓으라고 했죠. 왜냐면 C는 윈도우 설정이고, 이 백업 이미지가 들어갈 방을 하나 설정해야 되는데, 이 D 드라이브가 이제 백업용으로 쓸 방이죠.
그죠? 물론 뭐 이 방을 여러분들이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쓰시니까 자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윈도우가 설치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윈도우 10에서 옛날 거는 장치 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죠? 최근 것들은 장치 파일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프린터를 산다든가 그러면 안에 CD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산다든가 그거는 뭡니까?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0이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드라이버를 설정해 줘야 윈도우 10이라는 플랫폼 하에서 이 그래픽 카드가 만약에 GTX 1060이다 뭐 RTX 1060이다 이런 카드가 인식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쪽도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래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장치 드라이버를 설정해 주고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했다고 오는데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설치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보면 물음표 느낌표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인터넷 할 때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 돌아갈 때는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화면에 물음표 느낌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드라이버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확실히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백업하기 이전에. 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한글 뭐 오피스 포토샵 이런 정도는 많이 쓰고요. 뭐 전문가들은 오토캐드라든가 3D 맥스라든가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 나온 이제 어떤 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도비 프리미어 에펙트 뭐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뭐 라이트룸 뭐 브릿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설치하겠죠. 그 다음에 녹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다가 우리가 그 설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뭐 사운드라든가 뭐 캠이라든가 엠팩 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쓰기 위해서 설정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 테스트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백업을 하기 위해서. 백업을 해놓고 나서 아참 그 설정을 안 했다는 뭡니까? 나중에 복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서해 놓은 걸 보고 뒤져서 또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다 보니까 뭐 바이러스 걸렸다 속도가 느리다 하면 그냥 엎어버리죠. 복원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그 시점에서 그냥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확인한 다음에 그죠? 최종 확인한 다음에 이제 윈도우 10에 내장된 기능을 갖고 우리가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제어판을 바깥으로 빼놨죠. 이걸 또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안 빼놓으면 찾기가 애매해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제어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파일 히스토리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파일 히스토리. 요 파일 히스토리 보이죠?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시스템 백업 이미지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백업을 하고 나서 백업이 완료되면 이제 재부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런 순서로 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1번부터 요 4번입니다. 그죠? 요걸 완벽하게 해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원했을 때 불편함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줘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숙달이 되는데 그전에는 그거 참 안 했다. 그거 안 깔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고 나온해서 그 부분을 메모를 해놨다가 그죠? 메모를 해놨다가 합니다. 그죠? 다시 자 요게 이제 백업 순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백업을 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윈도우가 부팅된 상황에서 요 바탕화면에 그죠? 바탕화면에 제어판을 우리가 편의상 빼놨다 그랬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요걸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제어판 창이 뜨는데 요 부분에 요 시스템 및 보안 있죠. 요 보안 여기를 우리가 클릭을 합니다.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시스템 및 보안 창이 나와요. 그럼 우측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요 밑에 파일 히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파일 히스토리. 그러니까 윈도우 7, 8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파일 히스토리를 우리가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요 맨 밑에 보면 시스템 이미지 백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 이미지 백업. 내가 최종 작업한 내용을 우리가 뒤쪽에 드라이브 뒤쪽에 백업하기 위한 우리가 유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백업이라는 이미지 백업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백업 및 복원 창이 뜨면서
여기 보면 뭐 복구 CD 만들기, 그 다음에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는 시스템 이미지 만들 거죠. 그죠? 시스템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C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윈도우 설치할 때도 그 압축된 파일을 디컴프레서해서 우리가 까는 방법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압축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를 우리가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요거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요 밑에 시스템 복구 디스켓 만들기가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업 파일 드라이버를 얘가 자동으로 찾아줘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찾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게 찾습니다. 가만 내비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백업 파일 드라이버가 이쪽에 뒤에 여유 공간 얼마 있다고, 여유 공간이 작으면 이제 안 된다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게 자동 나왔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죠? 다음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죠. 다음 아이콘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백업 시작 아이콘을 이제 할 거냐, 그죠? 그러면 이 백업을 어디 할 거냐, 지가 알아서 잡죠. 이렇게 C에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업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백업이 시작이 되겠죠. 백업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 C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최종 확인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운영체제 깔고, 장치 드라이버 잡아주고, 응용 프로그램 깔고, 응용 프로그램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 확인, 문제 있나면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이 뒤쪽에다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백업이 완료가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시스템 복구 디스크를 만들겠냐? 요즘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거, 그죠? 아니오를 보통 하죠. 아니오.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아니오를 누릅니다. 이제 그럼 백업이 완료됐어요. 그 뒤쪽에 들어가 보면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는 이 폴더가 하나 나타나요. 우리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놔두면은 보통 이제 컴퓨터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모르고 내가 뭘 날렸어요. 이거 복원이 됩니까? 뭐 복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또 이쪽 매장으로 방문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뭐 뒤쪽에 뭘 정리할 때 윈도우 이미지 빼고 뭐죠, 무심코 날려버리는,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복원할 수 없죠. 왜? 요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란 폴더 안에 C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압축해서 이미지 파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쪽 파일에 숨김 속성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죠? D를 우리가 탐색기로 해드려도 숨긴 파일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백업이 완료가 되면 윈도우스 이미지 백업이라는 폴더를 숨김 속성으로 해서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우리가 삭제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는 폴더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버튼 항상 팝업 메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여기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성을 클릭을 합니다. 속성을. 그렇게 되면 요런 이제 그 윈도우즈 이 백업 폴더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숨김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숨김 속성에다 체크 마크를 하고, 그죠? 체크를 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르면, 누른과 동시에 이렇게 이 어떤 그 워닝 메시지가 나와요. 하이 폴더까지 다 적용할 거냐? 우린 분명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그죠? 취소하면 안 되겠죠. 확인을 누르고 이제 밑에 확인 키를 누르게 되면 비로소 이제 뭡니까? 그죠? 여기 지금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 있었죠, 여기요. 이게 지금 확인을 하는 순간에 보면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죠? 여기 숨김 속성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탐색기로 들어가서, 그죠? D를 보니까 뭐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삭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겠죠. 그죠? 이거를 뭐 숨김 속성을 해제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탐색기 들어가서 D 드라이브를 보게 되면, 그죠? 물론 뭐 개인 데이터는 나타나겠지만은
윈도우 12 백업한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는 그 폴더가 숨김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나타나겠죠. 개인 데이터는 나타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삭제해버리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백업에서 우리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백업 완료되고 나서 그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는 폴더를 반드시 숨김 속성으로 해놔라, 그런 얘기죠. 이제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 손님들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알아가지고 보면 거기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전혀 몰라. 이게 뭐지? 날려버리세요. 그런데 날리면 안 되겠죠. 왜? 개인이 중요한 파일들을 백업을 해놨다면 날리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죠? 그거 복원하려고 하는데 왜 이미지 백업 그때 매장에 갔다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날렸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매장 왔을 때는 반드시 윈도우 이미지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 걸 백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는 다음에 해야지, 임의적으로 삭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는 그 폴더 자체를 윈도우 자체 백업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 유틸을 이용해서 백업한 내용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장에 온 손님한테는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삭제해야 될 말지의 여부를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제어판 들어가면 여기 제어판 시스템 복원에 히스토리가 있다 그랬죠. 그 밑에 보면 시스템 이미지 백업이라는 항목이 보여요. 그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좌측에 상단에 있는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백업 장치를 찾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자동 찾아줬습니다. 그럼 다음 아이콘을 누르겠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C에다 백업 할 거니까 당연히, 그죠? 백업 시작을 누릅니다. 그럼 쭉 백업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나오게 되면 항상 워닝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러면 시스템 복구 많이 안 만들 거니까 하지 말고, 요 윈도우 이미지 백업이라는 폴더를 숨김 속성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요 숨김에다 막 체크 마크를 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워닝 메시지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확인을 누르게, 하위 폴더까지 다 해야 되니까 누르고 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윈도우스 백업 이미지라는 폴더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삭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기 할 수가 있다. 보통 소프트웨어들 보면 이런 것들 보면 다음 확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확인할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그 워닝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물론 여러 번 작업해 본 상황이라면 관계없겠지만은, 작업 몇 번 하는 사람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무심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니 뭐 깔고 나서 왜 이렇게 뭐 광고창이 많이 뜹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설치할 때, 그죠? 설치할 때 스크롤바로 내려 쭉 이게 밑에 숨겨져 있는데 쭉 내려가서 밑에 부분을 체크를 안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광고 수익 갖고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마크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깔고 나서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뜹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컴퓨터 매장에서 뭘 잘못 설치해서 이렇다 하고 나름대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주죠. 설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음 예스야. 뭐 불만족스럽다면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 아주 생활 몸에 아주 배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 메시지를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고 경고를 주는데, 그죠? 경고를 주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음 예스 하고 끝이야. 그러고 나서 뭐 어떤 불만을 삼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메시지가 뜨면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백업 방법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 어떤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그죠? 속도도 느려지고 오류도 나고 블루 스크린도 가끔 나고 재부팅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제 이미지 백업 해놓은 내용을 바로 이제 복원하면 되겠죠. 그죠? 복원하기 전에 뭘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반드시 개인 데이터는 백업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초보자분들, 특히 또 우리 개인 사용자들 보면요, 제일 그냥 백업, 포맷하는 건 다 알아.
중요한 거면 포맷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를 그죠 C 드라이버 있는 바텀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백업을 안 하고 그냥 해. 백업을 복원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복원하기 전에 생각하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뭐 자 백업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를 백업 받자, 개인 데이터를 옮기자, 이런 백업에 대한 부분들을 일상생활화 해야 됩니다. 그죠? 생활화. 그래가지고 와서 복원하고 또 복원업체 연결시켜주면 몇백만원 비용 나오고 이런 부분에 또 가격이 놀라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끔 백업하는 부분은 항상 그 생활에, 이제는 컴퓨터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페이퍼레스 오피스 구현된 지가 오래됐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컴퓨터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컴퓨터 관리는, 그죠? 컴퓨터 관리는 고수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일상생활에 모든 부분을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의 세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세상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가 대신해서 해주고 있고, 그죠? 우리 당장 해외여행 가다 보면 인천공항에 로봇가 다니죠, 그죠?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스마트폰 하나로다가, 그죠? 바깥에서 원격 제어를 하는, 그죠? 그런 세상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는 잘 써야 되겠죠. 매장에 오는 손님들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은 나 컴퓨터 몰라, 나 스마트폰 몰라서 그냥 전화만 해. 그 자랑이 아니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건 자랑이 아니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모르면 매체가 많잖아요. 이렇게 강의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남한테 의존하고 언제까지 의존하면서 살 것입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 이제 윈도우 백업, 윈도우 복원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자 일단은 우리가 복원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자 내가 컴퓨터가 이상 작동을 한다, 그죠? 아니면 블루스크린 난다, 이럴 때 가끔 재부팅이 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복원 전에 선행 조건은 뭐냐, 개인 데이터를 항상 D 드라이버나 아니면 여러분들 백업 장치들 갖고 있죠. 외장 하드라고 그러죠 보통. 거기다 우리가 백업을 받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포맷하거나 살리려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툴도 있지만은 일단은 뭐 복구 전문 업체를 갖는가 컴퓨터 매장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낭비되는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들을 소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복원 전에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야 백업 받자, 개인 데이터 백업 있지, 백업 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몇 번 외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겠다, 습관화했다,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원 전에 C 드라이버 바탕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들 보면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각 해외 국가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통 하드에 많이 저장을 해놔요. 근데 거기 저장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진들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아날로그 같이 필름으로 찍는 시대는 이미 갔잖아요.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외장 하드나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꼭 백업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C 드라이브 내용이나 개인 이런 폴더에 있는 개인 데이터를 외장하드나 D 쪽에 백업을 일단 하고요. 원래 외장하드에 받는 게 좋은데 시간적으로 약간 좀 뭐 촉박하다는 분은 일단 하드 대 하드로 옮기는 게 빠르니까 옮기고 나서 나중에 D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은 외장하드에다 백업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그 D 드라이브라도 안전하지 않다 그랬죠. 악성 랜섬웨어 걸리면 D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백업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백업은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업이 끝나면은요, 우리가 윈도우가 실행된 상황에서 윈도우 7처럼 F8 키를 눌러서 고급 부팅 옵션을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윈도우 10은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레거시 부팅 정축을 수정하면 되는데 그걸 수정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쪽에 내 컴퓨터 채널로 들어가서 컴퓨터 운영체제 팁에 들어가면, 그죠? 그거를 고급 부팅 옵션을 윈도우 10에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것조차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죠? 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옵션 이쪽으로 복구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윈도우 10 실행 상태에서 키보드 쪽에 Shift 키를 누른 채
시작 메뉴를 클릭하면은 뭐 컴퓨터 끄기, 다시 시작 이런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 Shift 키를 누른 채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이렇게 복구 메뉴가 나옵니다. 복구 메뉴가 그 순서에 따라서 복구를 하면 복구가 이제 되겠죠. 복구가 완료되면 항상 재시작을 하는 거죠. 백업을 해도 재시작, 복구가 완료되더라도 우리가 재시작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아서 재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의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복원 순서는 일단은 복원 전에 우리가 백업을 봐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철칙을 여기시고요. 자, 지금 요 화면은 복원 전 화면이에요. 여기 많은 항목도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다 날렸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복원 전에 우리가 윈도우 깔고 나서 백업 해 놓은 게 있죠. D 드라이버에 그걸로 복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을 날렸어요. 그죠? 복원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D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윈도우 백업 이미지를 가지고 복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복원 전의 화면입니다. 자, 복원 순서는 윈도우 7, 8하고 좀 틀려요. 10은. 자, 윈도우가 10이 실행된 상황에서 요 키보드에 Shift 키를 한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시작 메뉴죠. 요 윈도우 그 모양의 이미지가 시작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요런 그 아이콘이 또 요걸 누르게 되면, 그죠? 여기 보면 절점,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있어요. 요거 누르면 요 지금 전원 끄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요 세 가지 항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 아이콘을 누르는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재부팅이 되면 이때 Shift 키 누르고 있는 손은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요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황에서 다시 시작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재부팅이 된다. 재부팅이 될 때 Shift 키에 손에 있는 거를 키보드에 손대고 있는 부분을 떼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이런 옵션 메뉴가 딱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있고 문제 해결 PC 끄기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 해결을 눌러야 되겠죠. PC 복구 또는 초기화 또는 고급 도구를 사용한다. 우리는 복구할 거니까 문제 해결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 해결 창이 나와요. 이 PC 초기화가 아니고, 그죠? 뭐 개인 파일을 유지하거나 우린 그럴 필요 없죠. 데이터 백업을 받아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할 필요 없고 고급 옵션 탭을 누릅니다. 고급 옵션. 자, 그럼 고급 옵션 창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시스템 이미지 복구라는 그 항목이 보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복구 항목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딱 하는 순간에 재부팅이 됩니다. 이게, 그죠? 재부팅이 되면서 이렇게 잠시 기다려 주세요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시스템 이미지 복구인데 뭐 계정이 하나라면 되지만 뭐 PC 하나 가고 여러 개 쓰는 사람 계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다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계정창이 뜨면 계정이 여러 개이신 분은 뭐 자기 계정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게 나타나면 그냥 이 계정을 클릭을 합니다. 이 계정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정에 암호 걸어놓은 사람 있겠죠. 보통 암호를 안 걸어놓죠. 귀찮아서. 암호 있으면 암호 넣고 계속을 누르게 되면, 계속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요런 창이 또 나오죠. 시스템 이미지 백업을 합니다. 그럼 위에 보면 그러니까 밑에 시스템 이미지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시스템 이미지 선택을 누릅니다. 누르고 다음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죠? 다음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복원할 이미지 드라이브를 선택하러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원할 이미지가 보통 보면 뭐 하드 파티션을 2개로 나누는데 뭐 3개, 4개로 나누는 솜이 있다. 근데 나는 저게 E가 아니라 F 쪽에 해놨다. 그럼 여러 개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저는 2개로 했기 때문에 이 E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복원할 드라이버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 우리가 이미지 백업을 한 그 드라이버죠. 그게 F라 하면 F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저 같은 건 파티션이 2개이기 때문에 뒤에 E에다 해놨어요. E를 클릭을 하고 다음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복원할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뭐 이미지가 여러 개 있었다 그러면 또 여러 개가 있겠죠. 보통 하나니까 여기다 클릭을 하고 다음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다음을 누르세요. 이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침 아이콘을 클릭하되면 마침 아이콘 이게 워닝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복원할 드라이브 모든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바뀝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원할 거니까 해야죠. 예를 누릅니다. 예. 아니오라 하면 다시 이쪽 오겠죠. 예를 누르게 되면 복원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물론 뭐 여러분들이 C에다가 C 드라이브에다 깔아놓은 어떤 프로그램 이게 많으면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백업이 복원이 아니네요. 이게. 자, 복원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 메시지가 나와요. 다시 시작하겠나 다시 시작 안 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내비두면은 49초 후에 지가 알아서 재부팅이 되는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그냥 다시 시작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죠. 눌러주게 되면 그죠? 복원 후에 하면 그죠? 그때는 이 아이콘들이 없었잖아요. 다 날려서 이게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 놨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원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최초 운영체제 깔고 장치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뭐 응용 프로그램 다 깔고 응용 프로그램 설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송하시는 분이나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쓰는 설정을 다 해놨어. 그 상황에서 우리 백업을 해놨단 말이죠. 그죠? 문제가 됐어. 속도가 느려지거나 바이러스 걸렸어. 그럼 간단하게 뒤에 있는 이렇게 복원하게 되면 최초에 우리가 깔아놨던 상황 돌리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 작업할 필요도 없고 그죠? 별도로 뭐 거기에 대해서 시간 소비를 할 필요도 없다. 그죠? 이게 안에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어떤 전문가가 매장을 찾아왔는데 아유 나 그거 하는데 4일 5일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거둬오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아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전문가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전문가 아니래도 우리가 컴퓨터 갖고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요즘은 이제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개인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이나 하다 보면 저같이 이렇게 좋은 자료 올려놓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돈 낭비 없이 그죠? 여러분 안방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지금 현재의 세상이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쌈박하게 그죠? 아주 기분 좋게 차 한잔 마시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자. 할 때 백업과 복원의 핵심 포인트 알려줬죠. 여러분 알려드렸죠. 백업할 때 중요한 건 뭐? 최종 확인을 하라. 그죠? 장치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어떤 재정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후에 백업을 하시고 복원할 때는 키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복원 전에 내 개인 데이터를 내 외장 하드라든가 D 드라이브 여러분이 파티션에는 제 2의 드라이브에다가 반드시 백업을 해놔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제가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요거 아이콘을 누르고 다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아이콘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을 눌러야 되겠죠. 생각 없이 다음을 누릅니다. 고급 옵션이 나오죠. 자 그럼 시스템 이미지 복구 우리는 복구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잠시 기다려 달라고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정이 하나 있을 때 하나 뜨지만 여러 개 쓸 때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 하나잖아요. 암호가 있으면 암호 치시고 없으면 그냥 계속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시스템 이미지를 선택하는 우리가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파티션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이미지가 들어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한 그죠? 백업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마침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복원할 거냐? 얘를 눌러야 되겠죠. 복원이 쭉 진행이 됩니다. 복원이 완료가 되면 다시 시작할 거냐? 지가 알아서 하든 내가 하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최초에 깔았던 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4일 5일 소비한 시간을 단 20분 만에 해가지고 원활한 여러분들이 컴퓨팅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10에 내장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백업하고 복구하는 기능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금 앞으로 뭐 2014년 1월 달에 윈도우 7이 지원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10을 써야 되는데 10은 7과 8 윈도우 7과 윈도우 8과 틀리게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윈도우 10에 대한 강좌를 중요한 팁들을 좀 모아 엑기스만 모아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